살면서 누구나 실수는 해.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 모여서 너라는 사람이 되거든. 이 대사는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에서 심은석 판사 역을 맡은 김혜수 씨가 한 대사입니다.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각 소년에 따라서 어떻게 제재, 처벌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에서는 나이를 기준을 삼을 때는 만으로 기준을 합니다. 한국 나이 인정 안 됩니다. 만 나이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 즉 만 18세 12월 31일까지의 생일인 자가 미성년자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법률 행위는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그래서 청소년이 통신사와 계약을 맺을 때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하면 그 계약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서도 동일하게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 즉 만 18세까지의 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술, 담배, 마약과 같은 유해 물건, 그리고 음란물 같은 유해 매체, 그리고 유흥업소 같은 유해한 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는 형사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 13세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내지 2학년 학생들이 만 13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형사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년법에서는 촉법 소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0세부터 만 14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 즉 만 13세까지의 소년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 처분에는 부모에게 위탁하거나 보호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심한 경우에는 소년원에 송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4세부터 18세 학생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소년법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때도 소년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세부터 18세의 소년인데 범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학생, 즉 문제 있는 학생일 수 있겠죠. 이 학생에 대해서는 또 소년법에서 보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소년재판을 가면 일단 형벌, 제재를 처하는 과정임에도 검사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앞에 그 소년이 있고 변호사가 입회할 수는 있는데 변호사를 변호사라고 부르지 않고 보조인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 처분을 부과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 14세 이전의 학생은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죄를 범질러도 무조건 소년재판밖에 못 가요. 그런데 14세가 넘어선 학생들은 이미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범죄가 심한 학생들, 예를 들어 살인이나 이런 아주 중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갑니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구속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촉법 소년이나 범죄 소년 이런 학생들이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그 학생을 봤다. 그 학생이 저 초등학생인데요, 형사 미성년자에서 처벌 안 받는데요 라고 해도 일단 경찰은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그제서야 지휘를 받아서 풀어줄 수 있겠죠. 형사 미성년자인 학생, 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가한다면 이 학생은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아마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인생은 암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소년법에서는 성인과 다르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도 방치하는 것도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린연구소 김 소장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